이제 페이지 6페이지에 프린트에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다뤄보면서 논술물의 구체적인 이제 그 출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 성균관대 2013학년도 이제 기출 문제로 출제된 문제 예시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문제들의 상당수 문제들은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 예시 문제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물론 약간 변형되거나 아니면 뭐 종로 모의논술 문제나 선생님이 또 특별히 문제 필요로 해서 변형하거나 만든 문제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 단원에서 꼭 다뤄서 개념상으로 혹은 문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는 수학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들이 다뤄보게 될 겁니다. 실전의 문제하고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먼저 제시문 1. 이 성대 문제의 또 특징 중에 하나야. 성대 유형은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이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교과상의 기본 개념들을, 문제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제시문에 깔아주고 그 개념들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유형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기출문제 쓰면서 좋은 점들은 또 뭐냐면, 각 대학이 출제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 또 어떤 식으로 그 대학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출제 이제 주요한 요소. 성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문제, 특히 미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학교야. 확률 문제도 뭐 확률의 따형의 것이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미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적분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이라든지 기하 문제, 뭐 이런 정도의 빈도로 출제되고 있어요. 제시문이 이렇게 수학적 원리를 주는 제시문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제시문이 거의 없이 짧은 문제의 조건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간혹이야. 대신에 이런 경우가 다수야. 여하튼 이제 제시문 1에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쓰고서 있고, 사실 우리가 수리적인 수능 문제를 아까 전에 뭐 수능 문제하고 연계성을 갖다가 논술에서 조금 없냐, 도움이 돼서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 수능 문제 풀 때 이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수능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 여기서 파생되어진 어떤 원리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은 간혹 있어도.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기본 정리를 활용한 어떤 증명이나 설명, 이런 기본 정리들은 증명이나 설명이 굉장히 유용하거든. 논술 문제에서는 그래서 수능 문제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기본적인 걸 다져나가기는 좋아도. 알았지? 최대 최소 정리를 우습게 보지만은, 특히 미적분 관련한 문제들을 관련해서는, 미적분 관련해서는, 특히 미분 관련해서 문제들은 이 최대 최소 정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증명되게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여야 미분을 다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의 조건은 뭐냐면, 이것이 연속 함수여야 돼. 불연속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생겨버리게 되지. 구간이라든지. 그치? 그리고 연속인 함수, 거꾸로 이제 연속인 함수를 생각하면, 연속인 함수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수학적 문제로서 다뤄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극한의 존재와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와 같이 연속인 함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에 관한 거를 언급하는 정리들이야. 이건 연속인 함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거든. 어떤 구간 안에서 구간 경계와 구간 안의 어떤 값에서 반드시 최대값이나 최소값 하나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존재한다. 생각해보면 미분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단순히 미분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f'x가 0인 무엇인가에 대한 걸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지. 함수의 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그런 게 많냐면, f'x가 0인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극대나 극소, 최대나 최소, 변곡점 이런 점들이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들만 알면은, 그런 몇 개의 점들, 특별한 점들이지, 몇 개의 특별한 점들을 알면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의 함수인지, 어떤 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극대 극소의 문제가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분이 수학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성질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주는 이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지. 사익값 정리도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익값 정리에서 가장 폭을 넓히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함수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진다. 어떤 값에 대응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익값 정리거든. 그치? 그리고 그것들이 밀집되어서 실수 체계에 의해서 그 구간 안에 모든 함수의 실수의 값들이 다 대응하는 값들을 가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뭐가 가능한 거야? 모든 값들에 대한 극한이라든지
미분 가능한 요소들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 우습게 보면 안 돼. 논술 문제에서는. 제시문 2. 여하튼 최대 최소 정리를 뭔가 이용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 y equal fx에서 f 프라임 x이고 x equal a의 좌우에서 자 극대 극소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서 있네요. 그치? 최대 최소 정리 다음에 미분을 통한 극대 극소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지. 만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극대나 극소를 따지고 싶다. 그럼 뭘 조사하라는 뜻이야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치? 미분계수 조사해서 도함수. 응? 그래서 그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을 찾거나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0점을 갖다 찾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요약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주로 표시해요? 무슨 표? 그렇지, 증감표. 증감표로 이걸 대신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일 이 함수의 극대 극소를 갖다가 그치? 극대나 극소를 만일 다루고 싶다면 반드시 답안에 증감표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만일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근거 제시 부족으로 해서 감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분적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쓰지 마라. 판단 내용을 쓰지 마라. 직관적으로 여기서는 극대가 될 것이다. 이런 답안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저런 것들을 명심하지 않고 답안을 썼을 때 나중에 자기가 점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부족했는지를 이해 못해. 저런 걸 고려하지 않는 학생들은. 제시문이 어떤 역할인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는 학생들은. 출제 위도 파악 못하는 학생들은. 제시문 3. 폭이 10cm로 일정한 긴 종이가 있다. 종이 한 구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접는다. 그래서 xcm만큼을 접어서 원래 여기에 있는 요 점을 갖다가 B'이라고 한다면 요 B'의 점을 그치? 위쪽 변에다가 옮겨서 접어주는 거지. 근데 건대도 이런 비슷한 문제, 이게 종이 접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간단한 기하학적 문제로서 좀 자주 이런 주제나 소재들이 조금 쓰이더라고요. 응? 여기에 쓰이는 어떤 삼각형의 상호 관계라든지 길이 관계라든지 닮은꼴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잘 포함되어 있는 소재거든요. 여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는 요령을 하나 살펴보고 하자. 응? 어떤 삼각형의 성경에서 어떤 요소를 기본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 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무조건 닮은 비야. 합동관계. 그치? 접혀서 만들어진 도형과 접히기 전의 영역. 이 두 도형이 뭘 이룬다? 합동관계를 이룬다. 또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짜는 도형으로서 어떤 성질? 직각삼각형에 관한 어떤 수학적 성질을 이용하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야?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거.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포함되게 돼.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 방향 잡기가 쉬워져. 그런 게 경험이지. 그리고 이 외에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아마도 이 구석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다룬 요소 분명히 들어갈 거야.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과 x라고 하는 것을 굳이 준 이유는, 그치? 당연히 5에서 a까지의 길이를 습관적으로 이런 거 쓰기도 하잖아. 문제 풀다 보면, 그치? 요걸 갖다 10-x로 놓고 뭔가 수학적인 관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의 수학적 성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려고. 그 정도면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사실 이제 모의 문제로 출제되었고, 상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논술 문제가 실전의 시험 문제보다는 상당히 쉬운 편이야. 차가 좀 심해. 모의 문제하고 이제 시험 문제하고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냥 제시문에 이런 형태 보면 그런 거 다룬다라고 알고 들어가도 뭐 문제풀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야.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 경험상일 것이고. 자, 그리고 제시문의 조건들은 제시문에 저렇게 문제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로 문제 전체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6페이지에 문제 1번. 삼각형 ABO의 넓이를 x에 관한 식 fx로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질문 구성의 특징들을 봐봐. 일단은 이제 풀어놓고 전체를 보면서 나중에 전체를 먼저 얘기할게. 삼각형 ABO의 넓이를 x에 관한 식 fx로 나타내시오. 이거는 이제 뭐 풀이 방향을 잡아보면 어떻겠어? ABO,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이 x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라 이거지.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하던 거지.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그치?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겁니다라고 그냥 써놓으면은 내 동생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동생이 대학 가는 거지. 일단 OX의 길이 뭐 일단 생각나는 자료들을 갖다 이거 많이 하죠. 그냥 되는 대로 일단 자료 다 나열해 놓고 알아낼 수 있는 자료 다 나열해 놓고 거기서 뭔가 생기겠지 그러고서 그치?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현실적인 접근법이기도 해.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관계에서 여기가 X고 그치? 뭐 여기는 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알 수는 없네. 그러면 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거 나오네요. 끝났네 거의. 그치? 요 변의 길이 R이거나 혹은 요거과 요걸로 직접 계산할 수 있어도 되는데 요거 가지고 직접 계산하려면 뭐 그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구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10-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루트 c여서 그리고 요 둘을 곱하여서 2분의 1을 취하면 되겠지? 그치? 끝났네. x제곱에서 빼야 되지 않나? x의 제곱에서 빼야 되는구나. 미안. 망했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 못 가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됐죠? 보기보다 똑똑한데? 날카롭고. 우리 둘째 아들 만한데? 자,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관계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각각의 변의 길이.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답안에서는 이런 단계들을 잘 밝혀야 돼. 그냥 그래서 뭐 변의 길이가 뭐고 이 변의 길이가 뭐고, 그치? 빗변의 길이 딱 보니까 이제 저렇게 풀었다고 한다면 답안에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답안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 두 가지 원리 각각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합동관계에 의해서 A, B의 길이가 X라고 하는 것 설명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접혀지는 상황에 있어서 OA의 길이가 X-10-X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OB의 길이를 정의하는 것. 그쵸? 그리고 삼각형 OAB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OA와 OB의 길이의 2분의 1을 취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fx지. 그치? 그런 사실들의 계획이 쓴다면 이제 그 순서대로 나열해서 우리가 답안을 정리하면 끝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답안이 간단해서는 안 돼. 답안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간단한 문제일수록 생각해봐. 간단한 문제일수록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알겠지? 근데 거기에서 행여라도 내가 조금 실수해서 깎이는 점수가 있다면 그건 치명적인 점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건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 뇌세포도 많이 죽여야 되거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쉬운 문제. 여러분도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점수가 특히 기존에 내가 하던 나오던 어떤 성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은 보통 어떤 경우들이야? 내가 안 틀리던 것들을 틀렸을 때거든. 그럴 때는 평소보다 그거는 내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답안 작성 시에 자기가 생각한 걸 갖다 완전하게 전달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A, B의, 자, 세부적인 요소에서 또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봐봐. 선분 A, B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길이는 X이다. 뭐 제시면 정의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AO의 길이는 10-X. O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당연히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겠지. 이건 근거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문제의 조건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얘는 직관적이 아니라 수학적 원리가 적용돼서 나온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그럼 여기에다 근거로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라고 답안에 써주셔야 돼요. 짧은 근거라도. 그런 거 놓치지 말아야 돼. 따라 삼각형 AB의 넓이 fx는 2분의 1에 10-x, x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의 제곱. 네? 뭐가 좀 이상하다? 요거 가로 하나 빠졌네. 그치? 이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지. 그치? 이렇게 답안 쓰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답안이에요. 네. 잘 풀어놓고. 쓸 때 이렇게 잘못 쓰면 날아가는 거지. 그치? 어쨌든 틀렸잖아. 이 학생이 못 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채찍은 이런 답안을 볼 때. 못 풀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풀어서 제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 풀었구나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채점관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제대로 쓴 학생하고 같이 공평하게 점수를 배분을 해야 되거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0점 처리는 안 되고 간신히 떨어질 정도의 점수만 주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설명 안 했던 거. 그치? 요 영역. 특히 이런 기하학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은 곳이, 뭐, 함수에서는 문제의 조건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하학적 문제를 풀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영역적 제한이 문제에서 드러내지 않아도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수열에서도 그래. 수열의 점화식이라든지 일반항에서 이제 n값의 범위라든지, 그치? 응?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달아줘야 되는 것들이야. 또 함수가 영역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른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변수의 영역적 조건들은 항상 딸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나중에 이 영역적 조건이 결과의 값도 제한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결과가 틀리기도,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가 틀리기도 하지.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B'이 아래쪽 왼쪽에 있는 B'이 B로 위쪽의 변으로 옮겨가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반드시 커야 되거든. 그 다음에 왼쪽 변의 길이인 10보다는 어때? 클 수가 없지, 그치? 그런 기본적인 제한 요소는 같이 딸려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X의 범위가 여기 결정돼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10-x 곱하기 루트 x-5와 같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서 루트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요거는 틀렸는데 또 요거는 맞았네. 그래서 x가 5와 10 사이다. 이렇게 정리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하는 기본적인 요령들과 주의사항 중에 하나야. 수식 위주로 작성할 때. 자, 논제 2번. 삼각형 ABO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최대 최소를 다뤄야 되니까, 그치? 앞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나 극대 극소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거고, 그쵸? 근데 한 가지 좀 곤란한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요령이야. 그냥 그대로 함수를 미분해서 구해도 돼. 대신에 이 함수는 지금 제곱근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fx가 앞에서 봤더니, 제곱근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미분하는 건 사실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 그리고 최대 최소나 극대 극소를 다루면 이퀄 제로를 다뤄야 되는데 문제 2에서처럼 부호가 바뀌는 그 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수식 자체가 지금 까다로운 경우에는 상당수의 논술 문제는 그 수식을 그냥 직접 우리가 미분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고 뭔가 치환하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값들만을 일부의 영역만을 취해서도 우리가 최대 최소나 극대 극소를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그 최대 최소를 다룬다. 그러면은 항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곱인 항들은 다 그냥 빼버리지. 그치? 제곱인 항들은 어차피 0보다 다 클 테니까. 만일 얘가 양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은. 제곱인 항들은 다 빼버리고 제곱이 아닌 부분, 즉 양과 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위심되는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양이라는 걸 딱 보여주면 되거든. 그러면 전체 함수 fx가 양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복잡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식변형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야. 문제를 간결하게 풀어내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안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문제풀이가 복잡해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앞에 식을 보게 되면 어차피 얘가 이게 제곱근 함수잖아. 그치? 제곱근 함수이고 x가 5에서 10까지로 제한돼서 얘가 이제 양의 값이기 때문에 그치? fx가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면적이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제곱이 최대가 되는 점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겠지? 그치? 어쨌든 다 양의 값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식을 그렇게 대신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해야 돼. 답안에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라지 fx를 스몰 fx 앞에서 구한 면적의 제곱이라 하고 면적의 제곱이 최대가 되면 어차피 면적이 최대이다. 그런 x를 찾자. 조금 더 쉬우니까. 그래서 라지 fx 이퀄 fx의 제곱의 정의 및 활용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자 문제풀이 방향 제시에 답안 앞부분에 이제 서술해. 이런 거는 답안 앞부분에 쓰는 게 좋아.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점의 기호화라든지 변수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항상 답안 앞부분에 논술 답안 쓰다 보면은 처음 쓰시는 분들은 특히 논술 답안의 앞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도입부에 좀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옛날엔 좀 많았어. 지금 별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쓰는 하긴 한데 옛날에 왜냐면 자연계 논술도 인문계 논술처럼 막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걸 갖추라고 막 요구하는 거 막 떠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응? 수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많이 의미를 두면서 앞부분에 그러면 도입부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논술 시작한 게 논구술 면접 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 2002년도부터 쭉 요 수업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처음 쓰는 학생들이 도대체 앞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앞부분에 가장 좋은 거는 문제에 대한 조건의 해석과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내가 앞으로 쓰게 될 어떤 변수나 표현에 대한 정의, 기호의 정의 이런 것들 앞에 써놓으면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답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꼭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몰 fx가 최대일 필요 충분 조건은 라지 fx가 최대인 경우이다. 그래서 라지 fx의 최대 최소로 대신하여 논하자. 일종의 간접 증명을 사용하자 이거야. 알겠지? 원래 명제 대신에 그 명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거나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명제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 논하는 라지 fx와 스몰 라지 f 프라임 x에 대한 것들을 제시문에 미분포에 관한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보로 해서 해보자. 그래서 fx가 제곱해서 5의 10-x의 제곱에 x-5니까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는 정하기 힘들지. 어? 커피 줄까? 은단 줄까? 커피? 진짜 먹을 줄 몰랐는데 해본 얘긴데. 설마 그냥 가루로 먹진 않겠지? 자, 아까 전에 내가 타다 줬으니까 자네가 타. 제가요? 2개요? 자네 먹을 거야? 네. 아이씨, 그럼 3개 타야겠다. 3개는 안 되잖아. 2개 타. 쌤드세요. 아니. 자네 괜찮겠어? 다음부터는 잠 깰 수 있는 뭔가를 좀 준비해 올까? 야, 먹어서 잠 깰 수 있는 게 근데 존재하냐? 그치? 먹으면 졸리지.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둘째를 데리고 올까? 걔 있으면 옆에서 잠을 못 자. 잠자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면 놀자 그러거든. 자네 옆에 앉혀줄까? 둘째 데려다가. 자,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오랜만이지. 뭐 따로 듣는 거 있나? 제가 요새 사실은 나도 지금 대학 다니고 있거든. 그 방송대를 다니고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방송대 교육학과에 올해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날 20년 만에 이제 수업이라는 걸 들어본 거야. 맨날 수업만 하다가 3시간 동안 수업을 딱 듣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수업이 있었거든. 수업 듣는데 재밌더라고. 처음에는 재밌더라고. 딱 30분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수님이 좀 재밌게 하는 것도 있고 해주면 그럼 보니까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다 대부분 이제 3학년 이제 편입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같이 뭐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보육교사나 뭐 이런 분들, 가정주부들도 이제 몇 명 있는 것 같고,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수업이 자네 마셔. 뭐 얘기하다가 근데 그 전에 왜 어떻게 잠을 안 자? 뭐 안 먹으면은 뭘 먹으면은 잠을 안 잘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내가 방탄주라는 얘기 나왔지. 그게 되게 재밌어. 처음에는 이제 그러고 한 30분 정도로 좀 수업에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뭐 토론을 시키더라고. 난 또 문과 쪽 수업은 처음 들어봤거든.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 수업을 제외하고는. 근데 교육학과니까는 인문 쪽 수업이잖아, 주로. 인문학기는 어떤 이론, 교육학 이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뭐 만들더라고. 뭐 이제 그 뭐 자료 제시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대여섯 명이 쭈루루 옆에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와 진짜 뭐 이런 얘기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뭐 다들 각자 그렇게 있길래 저기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아.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나하고 다른 사람 2명이야. 그게 주눅 들어가지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게 냅두질 않더만. 결국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열심히 같이 떠들고 막 하다가 보니까는 과제물은 못하고 떠들기만 하다 왔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그 장 깨기 위해서는 그냥 딴짓하고 떠들어야 되나? 그 잠은 깨지, 그치? 그 뭐냐 그런 거 할걸? 막 먹으면 입에다 물면 막 터져서 터지는 거 있잖아. 막 더럽게 따갖고 막 쉬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한번 갖다 놓고 생각날 때마다 졸릴 것 같으면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수업 들으면 좀 그런 게 있을 거야. 여름 가면 또 더 할 테고. 근데 사실은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응? 특히 이제 뭐 3시간짜리 수업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루할 텐데 뭔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여하튼지 그래서 라지 fx와 f'x 조사에서 이게 0이 되어지는 어떤 조건들을 갖다 이제 살펴본 거야. f'x가 0이 되어지는 이제 해를 구하자. 제시문에서. 그치? 이제 부호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극점을 이제 확인하는 제시문의 작업들을 이제 해나간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문에 정보가 있더라도 원리가 있더라도 그 원리를 어떻게 그 문제에 맞도록 해결해 나가고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는 어떻게 잡아가는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지? 제시문에서 그것까지 주지는 않아. 물론 아주 특별한 계산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수학적 접근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어딘가에 스스로 수학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문에 주는 거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f'x가 0에서 사실 f'x가 0이 되는 점을 조사해야 된다는 게 제시문에 없거든. 그래 안 그래? 제시문에 f'x가 0이 되어지는 점을 조사해야 된다는 게 없어. 부호가 바뀌는 점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그치? 그 점이 이게 0이 되어지는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거지. 근데 이거 계산 과정 이거 다 써야 돼요? 0인 거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해도 돼. 그리고 나 떨어지면 자네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자네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 단순 계산이라고 그래. 단순 계산이나 정리들은 사실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이미 앞에서 뭘 다 했어. 이미 앞에서 f'x의 전개의 식을 갖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요 정도면 되지. 요거 미분해서 요거 앞에 튀어나가서 곱하기 2 했다가 나중에 2 곱하기 5에서 10으로 고쳐주고 만일 그런 걸 요구하는 대학이면은 가지 마. 알았지? 자네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대학이고 그렇게 설명해줘야 알아채는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의 수준이 너무 낮은 대학이야. 아마 서남대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가지 마. 알았지? 자네가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질을 고려하는 설명을 갖다가 너무 많이 나열할 필요는 없어. 그 특히 단순 계산이나 정리 과정들은 빼도 돼. 물론 예외적으로 그 계산이나 정리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에 이 부분은 계산 과정에 단순한 정리 과정이고 계산 과정에 해당하지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은 써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정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치환적분 같은 경우. 적분의 계산도 사실 적분 계산의 중간 과정들을 다 쓸 필요는 없거든. 그 계산하다 보면 계산식 좀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근데 적분 만일 정적분에 딱 하나 나온다면 정적분에서 뭐 다른 치환적분 안 들어간다면 정적분에서 원함수에 관한 식, 원함수로부터 계산된 결과 그냥 딱 그것만 써도 돼. 대신에 원함수를 바꾸는 과정은 이건 반드시 써야 돼. 학생의 미분적 풀이 계산 능력을 갖다 확실하게 이거는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치환적분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치환적분을 이것으로 치환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치환된 대상뿐만 아니라 치환할 때 반드시 적분에 모두 변형되게 돼. 두 가지 요소가 딸려서 변환되게 돼.
치환되는 부분만 변환되는 게 아니라 dx와 dt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적분의 영역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그것들은 단순한 그냥 요소로 치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또 답안에 써야 되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써야 되는 요소가 안 써야 되는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만약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일단 뭐 해라? 일단 써라. 알겠지? 그래 써서 감점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시간을 좀 뺏길 뿐이지. 그러나 너무 뭐 단순한 정리, 완전 제곱식 풀고 막 이렇게 뭐 덧셈 뺄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 없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만 정확해도 학생들에 대한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f'x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0이 되어지는 방정식의 2차 정도의 방정식의 어떤 해에서 다루는 거랑 간단하게 x = 3분의 20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 중요한 건 이제 증간표. 이거 제시문의 위도지. 그치? 제시문의 위도가 물론 증간표로 안 하고 설명을 해도 돼. 알겠죠? 제시문처럼 그냥 설명을 해도 되고 증간표로 구성해도 돼요. x = 3분의 20의 좌우에서 이거는 굳이 이 이유를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제시문에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한 거야. 어떤 점의 좌우에서 fx의 증가감소 혹은 f'x의 부호의 변화 그런 걸 언급해 주는 거지. 물론 그런 내용이 이런 표에 들어가겠지만 그치? 자, 기하면 또 다른 팁 하나. 만일 여러분들이 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최대 최소나 극대 극소 함수의 개형을 다룬다고 한다면 미분을 통해 다룬다고 한다면 반드시 증간표를 제시하세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만 찾아서는 안 돼. 알겠지? 어떤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빼먹는 경우인데, 흔히 빼먹는 경우인데,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극대이다, 최대이다.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같이 나열이 돼서 설명이 돼야 돼? 그 주변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돼. 특히나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 함수 전체에 대한 개형이 필요하게 돼. 알겠지? 그때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게 뭔가 빠뜨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간표를 구성하거나 그래프의 개형을 완전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감점 요소 전혀 없어. 근데 얘가 0이 되는 점이라는 것만 답안에 그냥 딱 계산을 아까 전처럼 딱 써놓고 그래서 극대이다, 최대이다, 함수의 최대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거 부족 처리되게 돼요. 그래서 감점됩니다. 요거는 꼭 써야 되는 거야. 특히 최대 최소 극대고 할 때. 나중에 미분에서 몇 번 강조하면서 또 얘기할 거야.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아. 뭐 수업하다 보면. 결론 제시 마지막 단계. 여기는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첫 교재에서는 중간중간에 이 솔루션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솔루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솔루션 스텝이라는 걸 좀 나눠놨어. 그래서 솔루션 포인트는 문제풀이의 전체에 대한, 여기는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후반부에 그 다음 우리가 교재에서 솔루션 포인트라 가지고 문제풀이 전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간단히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풀어볼 수 있게, 시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탭이라고 하죠. 아예 풀이 과정 전체를 갖다 뒤에다 쫙 풀어놨어. 그래서 블랭크 채워나가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울 때는 솔루션 스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 전반을 갖다 쫙 풀어나가거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필요하면은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다루거나 수리적으로 내가 좀 약한 취약한 영역에서 뭐 답안 다루거나 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런 활용도를 조금 다르게 두고, 이게 이제 답안에 이제 그 작성 단계들을 갖다가 문제풀이의 단계이자 아까 전에 개요 작성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풀이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스텝들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걸 이제 실제로 답안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PPT에서는. 자, 풀이 과정에 이제 논리적 서술을 갖다가 이제 연습하도록 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과정의 정리와 표현 연습 해가지고 기본적인 수식 위주의 미분 문제다 보니까 수식 위주의 수학적 표현과 수학적 풀이 과정과 그것에 대한 답안 작성법에 대한 예시의 문제를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자, 논제 3번. 삼각형 ABO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 그냥 2번에 나온 거지. 그치? 최대인 점 2번에서
이번에서 최대인 점이 얼마였으니까 x 이퀄 3분의 20이었으니까. 그래서 fx에 3분의 20을 대입하면 다른 거 없죠. 그치? 계산하고 끝이야. 자, 여기에 논술 문제의 중요한, 제가 아까 전에 성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 특징 가지고 있다 그랬어. 큰 문제 하나 냅두고 잘라서 문제 만든다 그랬지. 이 문제 한번 구조를 잘 봐봐. 1번에 fx 구하겠어. 면적. x에 관한 식으로 해서. fx 구하게 하고. 2번에서 함수의 개형을 생각하게 하고. 그치? 그리고 3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 하고. 최대값을 구하게 하고. 그치? 얘는 문제 전체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게 뭐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3번에 이 함수의, 이 면적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OAB의 면적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문제 출제자가 그것의 풀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몇 개의 단계로 나눠버린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기하학적인 평면 도형에 대한 삼각형의 성질을, 합동관계를, 이런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통한 함수의 개형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마지막에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적 계산이라든지 문제 요구사항의 결론을 갖다가 완성해 내는 것.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 문제 전체를 통해서 성대에서 측정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에 대한 적절한 서술법. 물론 점수상에서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따라서 문제풀이 하나 전반의 과정을 나눠 놓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 경우에는 1번이 안 풀리면 2번 풀려 안 풀려. 그치? 이거는 아예 안 풀리도록 돼 있어. 2번이 안 풀리면 당연히 3번 안 풀리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계된 아주 밀접한 연계 관계를 가지는 문제들로 구성된 경우들이 다수야. 소문항의 구성들이. 독립적인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상당수의 문항들이 그래요. 자, 그런 문항 구성의 특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순차적으로 논술 문제들은 풀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